자, 그래서 이제 내용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높이값 li가 있죠? 자, 그러면 input 파트에 들어가는 li에다가 가로값 쓸 거고요. 높이값 여기서는 사이즈 주겠습니다. 뭐라고 쓸 거냐면 디자인해 놓은 가이드 박스 크기 기준으로 잽니다. 자, 가로는 제가 조금 수정했기 때문에 빼고 높이값 57 정도 나오네요. 뭐 바꾸시려면 바꾸셔도 되고요. 위에 거 보니까 58이네. 왔다 갔다 디자인 했나봐요. 그냥 58 픽셀로 가겠습니다. 외곽에 선이 있으니까 보더 1픽셀 솔리드. 자, 일단 쓰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들을 모아서 변수로 지정해 주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선 자체를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에 줄 거니까 저는 박스 사이징에 보더 박스까지 이용하시면 안쪽으로 선이 모두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li 자체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아래쪽 간격을 12픽셀씩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 마진 버텀을 12픽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단 마지막 요소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 라스트 차일드는 마진 버텀을 주면 안 되겠죠. 일단 내용을 구분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적당하게 색깔을 하나 넣어서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박스가 모두 구현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박스가 왜 이렇게 공간이 많이 남아요? 라고 하신다면 아까 제가 필드셋의 높이를 최소 높이를 하나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우시면 돼요. 네. 지우시면 물론 백그라운드 컬러에 대해서도 해놨던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이거 필요 없죠. 지우시던지 확인용으로만 했다가 나중에 수정하시든지. 네. 개발자 모드 띄워가지고 바로바로 확인하시면 되는데 그게 보기 불편하다고 하시면 계속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가이드선이 다 있기 때문에 색깔 자체도 이제 필요 없으니까 저는 그냥 지웁니다. 확인해 보시면 하나, 둘 나와 있죠? 뒤에 흰색 또 있으니까 성가시죠? 폼에 대한 색깔도 지웁니다. 중간중간 계속 찾아서 지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못 찾아요. 그럼 다시 보면 하나, 둘, 셋, 4개 박스, 밑에 2개 박스 잘 되어 있죠? 자, li 안에 내용들을 이제 채워 넣을 건데요. 자, li 안에 내용들 채워 넣기 전에 마지막 거 자꾸 성가시니까 후딱 끝내버리고 돌아가서 하도록 하죠. 자, 마지막에 들어있는 i는 필드셋 last of 타입에 들어있는 p 요소와 클래스 이름이 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안 했네요. 서브밋 버튼이라고 하는 i와 그 안에 들어있는 버튼입니다. 자, p 안에 들어있는 a도 a라고 안 쓰고 저는 이름이 있으니까 얘를 갖다 쓸 겁니다. 근데 이름을 똑같은 이름을 쓸 것인가 나중에 할 것인가 놓고 봤을 때 같은 이름이어도 문제되지 않을 것 같으니 저는 0101을 지우고 클래스 이름으로 쓰겠습니다. P의 경우는 가로값 써주고요. 높이값은 오토로 쓸 겁니다. 사실 아무것도 안 써도 그대로 먹는다는 건 알고 계십니다. 해봐야 마진 버텀 정도만 해서
간격 수정하시면 되겠죠. 35 픽셀이라고. 서체 크기라든가 내용들 따로 지정하진 않았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찾아서 써주시면 됩니다. 글씨 크기 어떻게 확인하나요? 그냥 이렇게 재시면 됩니다. 19, 18, 18 픽셀 정도 되니까 뭐 18 픽셀, 어이구 이거 알림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요? 전체가 안 했으니까 나중에 한다고 치시고 그냥 하나만 해 놓으십시오. 자, A 태그 바로 쓰겠습니다. 특별하게 얘는 고민할 거 없이 차이가 있다면 글씨에 대한 색상과 밑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글씨 색깔을 찾아서, 원래는 일일이 색깔을 찾아 넣어야 되긴 하겠지만 밑에 있는 거 그냥 쓰겠습니다. 전 약간 색깔 바꿔놨어요. 자, 써놓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이라고 하는 아이가 글씨에 들어간 밑줄이에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언더라인을 쓰세요 라고 하면 밑줄을 글씨 색깔 따로 언급 안 하면 밑줄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색깔 바꾸고자 하신다면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처리가 됩니다. 사이 간격이 너무 좁은 것 같네요. 그렇다면 약간 간격을 좀 늘려서 라인 헤이트라는 걸 이용해서 간격을 조금 더 조절을 하시면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될 거고요. 아, 그래도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이 보기 편하신 간격으로 수정하십시오. 자, 저는 160% 정도로 소위 1.6이라고 써서 수정했습니다. 자, 라인 헤이트는 단위 안 써도 먹습니다. 헷갈리신다면 그냥 퍼센테이지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약간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서브밋 버튼은 마찬가지로 가로값 100% 줄 거고요. 높이값에 대해서는 쓱 68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위에서 언급한 글씨 색깔과 동일하니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때 버튼은 가로값 100%, 높이값 100% 쓰면 될 건데 백그라운드 컬러는 사실상은 div가 아니라 버튼에서 쓰시는 게 더 좋기 때문에 버튼으로 이동했습니다. 해당 아이 글씨 색깔도 있겠죠? 글씨 색깔은 흰색으로, 서체의 크기도 있다면 확인해서, 자, 위에 거랑 왠지 좀 비슷하긴 한데요. 폰트 사이즈를 조금 키우겠습니다. 폰트 웨이트도 키우겠습니다. 우리 700이었죠? 자, 22픽셀 시타라고 하시는 분들은 알림으로 어차피 나중에 바꾸긴 하겠지만 그래도 수정해서 확인하시면 그만큼 먼저 바뀌어 있겠죠. 따로 언급을 아직 하진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포커스 처리되는 것도 써주시면 매우 좋습니다. 따로 안 했을 때라도 들어가는 거 확인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 내용은 여기 보이는 내용들 리스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아직 안 했던 이유는 똑같아요. 하나만 해결하시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잠깐 기다렸습니다. 자, li에다가 이제 내용을 써야 될 건데요. 어떻게 하시든지 여러분의 자유기는 합니다. 뭘 하시든 큰 문제 되진 않지만 일단은 레이블과 인풋은 무조건 들어가줘야겠죠. 네. 그렇다고 해서 레이블 자체를 뭐 아무것도 안 쓰는 역할을 하기에는 솔직히 좀 아까운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자원 낭비의 개념, 들리는 것만 쓴다라는 건 좀 저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저는 아이콘도 집어넣고 필요한 글도 쓰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팸 자체를 글을 써서 안 보이게 할 거니까 블라인드 처리를 할 거고요. 내용을 입력하는 부분이니까 텍스트가 당연히 들어갈 거고, 아이디 들어갈 거고요. 전송을 해야 되니까 name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값을 가져와야 되니까 value도 들어가겠죠. 여기에 당연히 입력을 해야 되는 i니까 required required. 그 다음에 placeholder를 이용해서 어떤 내용을 쓰세요 라고 써야 되니까 placeholder까지 입력을 하시는 게 기본 내용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요렇게가 한 세트로 보여집니다. 자, 연결하는 건 잠시 뒤에 보더라도 우선 구성을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레이블이 왼쪽에 들어가고 인풋이 오른쪽에 들어가기는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용상으론 여기쯤에 들어가겠죠. 자, 클래스 인풋 파트에 들어가는 li 건너뛰고, 자, 레이블과 인풋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저의 경우는 이 왼쪽에 있는 아이콘 자체를 레이블로 쓰려고 하는 편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저는 필요 없어요, 레이블 그냥 숨기고 말 거예요 라고 하신다면 얘 말고 별도의 div든 뭐든 하나를 만들어서 아이콘이 들어갈 박스를 만드셔야 됩니다. 네. 전 이게 너무 싫어서 그냥 이왕 하는 거 조금이라도 클릭하는 범위를 늘려주자 라는 취지의 레이블을 쓰는 편이고요. 개념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요 li의 사이즈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li의 사이즈를 저는 레이블입니다. 레이블의 사이즈를 테두리 조금 제외하고 56에 56으로 재겠습니다. 즉 가로값 56 픽셀이고요. 높이 값은 그냥 꽉 차게 그대로 가겠습니다. li대로.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용해서 우선 색깔을 아무거나 쓰고 인풋도 쓸 건데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면 제가 아직 뭘 안 썼나요? 자, 레이블에 보시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얘 인라인 블럭이긴 한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사이즈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스플레이 블럭 하셔야 돼요. 그럼 나옵니다. 그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인풋이 떨어집니다. 그쵸? 하나가 블럭되니까. 그럼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얘를 플롯 레프트를 써야 됩니다. 그럼 인풋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플롯 라이트를 써야 되겠죠? 그럼 플롯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요소가 어떻게 돼요? 블럭이 돼요. 쓸 필요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레이블은 왼쪽에 갖게 됐고요. 인풋 아직 디테일하게 쓴 건 없지만 내용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이때 저는 고민을 해봤어요. 이거 이렇게 될 거라면은 나는 인풋을 클릭했을 때 레이블의 색깔도 바뀌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안 바뀔 거면 뭐 상관없긴 하겠지만, 그래서 인풋을 먼저 쓰고 레이블을 나중에 쓰면요, 이런 게 가능하죠. 해당하는 순서 바꿔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해당하는 인풋에서
포커스를 잡게 되면 나 여기 뭐가 하고 있어요 라고 눈으로 볼 수도 있게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라는 해석이 되게 된다는 거죠. 물론 그게 싫어요, 그딴 거 필요 없어요 라고 하시면은 안 쓰셔도 관계없고요. 레이블 원래대로 처음으로 돌아가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체크를 만약에 하게 되는 상황이면 인풋이 먼저 가고 레이블이 무조건 뒤에 와야 되기 때문에 겸사같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헷갈리실 분들이 계시는 것 같으니까 이 기법이 있습니다 정도만 보세요. 정도만 보시고 나중에 이거 할 때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쓰겠습니다. 레이블 먼저, 인풋을 나중에, 딴 거 안 하겠습니다. 일단 자, 그런데 그대로 가려고 봤더니 아직 인풋 다 안 썼습니다. 왜냐? 체크를 하고 승인이 났을 경우를 보니까 짜잔, 하나가 더 있어요. 당신 제대로 썼어요 안 썼어요 라고 알려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승인 유무를 확인해야 되는 공간이므로 박스를 하나 더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체크 확인하는 부분이므로 자, 이 자리에다가 뭘로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체크 확인만 되는 거잖아요, only. 그래서 저는 그냥 div로 클래스 체크라고만 쓰겠습니다. 체크라고만. 그러면 순서대로 따지자면 인풋도 플롯 레프트가 되는 거고요. 클래스 체크는 혹시 모르니까 클래스 안에 클래스로 쓸까요? 자, 이 아이도 플롯 레프트로 가셔도 되고 라이트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사이즈는 가로값 60에 높이값 100% 갈 거고요.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 간단하게 하나 넣어 주겠습니다. 인풋, 드디어 이제 사이즈를 넣어야 되네요. 여러분들은 REM과 또 변수까지 같이 활용할 예정이시라면은 가로값을 직접 픽셀로 입력을 하셔도 되지만 이제 앞전에 중간중간 보여드린 이 기법이 가능합니다. 계산을 알아서 하세요 라는 뜻으로 칼크라고 하는 아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구형 브라우저를 고려하신다면 칼크 아예 못 쓸 수 있으므로 위의 파트는 약간의 뭐 공간을 줄 거예요 라고 한다면 적당하게 빼고 사이즈를 재서 한 뭐 550 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애매하게 살짝 줄여놨기 때문에 공간을 살짝 더 줬어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아요, 나는 레이블과 여기 있는 레이블과 바로 밑에 있는 체크라는 부분을 고려해서 자, 레이블과 체크라는 부분 두 개만큼을 뺀 값을 넣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100%에서 빼기 56 빼기 60 하셔도 되고 한꺼번에 계산해서 116 픽셀이라고 쓰시면 자동 계산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너무 진한가? 자, 일단 칼크가 없는 걸 보여드립니다. 칼크가 없는 걸 보여드리면 550 픽셀이 들어가는가 확인해 보시면 들어갔죠? 높이값 제가 안 써서 그래요. 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칼크를 쓰면 파일은 꼭 앞뒤로 띄어쓰기 하셔야 됩니다.
연산하시는 거. 그러면 늘어났죠. 늘어난 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계산이 돼서 늘어났습니다. 여기 들어있는 이 수치를 제가 116이 아니라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조정이 되겠죠. 여기서 못 바꾸네요. 자, 바꿔보려 했더니,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 150이라고 한번 줄여볼게요. 결과는 그만큼 알아서 계산이 돼서 줄어들죠. 사실 퍼센테이지 대비를 해서 내가 원하는 픽셀만큼을 줄이는 거는 힘들어요. 얼마만큼 애가 가변성을 띄울 줄 알고요. 지금이야 고정이지만 만약에 내가 브라우저를 전체 랩부터 시작해서 쭉 움직이게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대비해서 50픽셀만큼 줄어서 만들어주고 싶어요.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다 자바스크립트 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한 거죠. 그래서 CSS가 그 일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단 칼크는 고형 브라우저는 지원을 아예 안 합니다. 확인해 볼게요. Can I use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써있죠? Not working. 작업할 수 없습니다. 일부만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상은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계산 방식을 썼을 때 밑에 똑같죠? 지원하지 않는다고 그냥 대놓고 나와 있습니다. 자,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만 아직까지 100%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값을 넣어놓고 이걸 해결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고, 뭐 150픽셀이라고 제가 일부러 써놓긴 했지만 알림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얘를 그냥 이렇게 알림으로 바꾸시면 해결되는 거니까 사실 큰 고민할 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해를 돕고자 레이블 앞에 넣었고요. 다음에 인풋 넣고 그 다음엔 체크 하는 항목을 넣었습니다. 3개를 넣었어요. 결과는 1, 2, 3 순서로 들어갔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어차피 레이블 자체를 처리할 거니까 커서의 모양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커서 포인터도 같이 쓰겠습니다. 겸사 레이블 기준으로 오른쪽에 선이 하나 들어있는 거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니 저는 보더 라이트를 1픽셀 솔리드 아까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수치로 입력을 해주고 배경 색깔을 지우면 선 보이시나요? 너무 연해서 잘 안 보이실라나? 인풋에 있는 선까지 같이 지울게요. 색깔 중간에 선이 하나 들어가죠. 우리가 디자인했던 내용, 디자인하려고 했던 자 파일을 보면 그대로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작업하기 편하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다가 이제 글자를 써야 되는데 아이고 바짝 붙었네요. 보기 안 좋죠. 그러니 텍스트 인덴트로 하실 건지 또는 패딩으로 하실 건지는 여러분 자유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 줄이기 때문에 텍스트 인덴트를 쓰셔도 되고요. 아니에요, 저는 전체적으로 조금 줄이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패딩으로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위아래는 뭐 잡혀있는 상태니까 패딩 레프트를 통해서 쓰시면 그만큼 인덴트 처리가 되면서 글을 쓸 수 있게끔 형태를 만들어 주겠죠. 사이즈가 있긴 하지만 따로 재지 않고 그냥 언급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내부에 들어가는 글씨의 색깔도 있는데 자, 색깔도 있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색깔이 너무 연해 보이긴 합니다. 7F, 7F, 7F거든요. 오랜만에 명도 대비 프로그램을 켜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죠. 글자 색깔을 안 맞죠? 네. 글씨가 커야 된다라는 조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18포인트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18포인트가 되느냐 라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16픽셀도 제대로 되지 않는 사이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쓸모가 없는 아이인 거죠. 그래서 글씨 색깔을 조금 끌어올리겠습니다. 좀 끌어올렸고요. 그러면서 안에 들어갈 플레이스 홀더의 색깔도 있다면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엄밀히 말하면 얘가 플레이스 홀더의 색깔이고요. 실제 글씨 색깔은 좀 더 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조금 수정을 하자면 인풋에 콜론 2개입니다. 플레이스 홀더는 플레이스 홀더라고 하는 아이의 글씨 색깔은 샵 777만 하더라도 명도 대비는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네, 조금 애매하네요. 그러면 75, 75, 75 이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원래 가이드 있으면 가이드 따르시고요. 안에 들어가는 글씨 색깔은 여러분이 재서 하시면 되는데 그냥 1515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스 홀더에 들어갈 내용은 각각 모두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우선은 여기다가 이 아이디 및 이메일이라고 그냥 써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의 4와 인풋의 아이디 우선적으로 그냥 유저 아이디라고 쓰겠습니다. USER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는데 USR이라고 쓰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가입할 아이디 또는 이메일을 입력하세요 라고 쓰시면 되겠죠. 전송할 아이디 명도 써야 되니까 써주시고요. 결과 우선 보겠습니다. 글자 들어갔고요. 아직 여기는 작업 안 했고요. 끝에는 안 보였다가 표시할 라인이니까 색깔만 넣어놨습니다. 클릭하면 커서가 깜빡깜빡 거릴 거고 글자를 입력하는 순간 뒤에 건 사라지겠죠.